복합 자료형의 데이터 중 리스트를 반복문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선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복합 자료형이다 라는 것은 데이터들의 묶음, 즉 연관되어진 단위 데이터들을 한 덩어리의 데이터로 묶어서 유지해준다 라고 했었죠. 특히 리스트라는 복합 자료형의 데이터들은 각각의 데이터들을 저장된 순서를 유지해가면서 한 덩어리의 데이터로 묶어주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즉, 첫 번째로 리스트에 추가한 데이터는 첫 번째 요소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추가한 데이터는 두 번째 요소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 저장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1번 학생에 대한 정보를 맨 처음 리스트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2번 학생에 대한 성적, 3번 학생에 대한 성적들을 리스트에 추가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리스트의 맨 앞에는 1번 학생에 대한 점수가 그리고 두 번째에는 2번 학생에 대한 점수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장 순서를 기억해 가면서 각각의 연관된 데이터들을 한 덩어리로 뭉쳐놨기 때문에 아마도 리스트는 반복문하고 같이 사용되어지면서 어떤 반복적인 처리들을 수행을 해 나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반복문은 for 반복문과 while 반복문이라는 두 종류의 반복문이 있었었는데 while 반복문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한, 즉 반복하면서 몇 번 반복했는지 또 어디까지 반복했는지를 카운트해 나가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어떤 주어진 조건이 만족되어지는 한 어떤 문장들을 처리해 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반면에 for 반복문은 제어문의 헤더에서 기술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range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반복 횟수나 혹은 반복 범위에 대한 인덱스 값을 만들어내고 그 값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횟수나 혹은 원하는 범위만큼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어졌죠. 자, 따라서 유한한 개수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라는 데이터는 종종 for 반복문하고 같이 즐겨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리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복합 자료형의 데이터들도 개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종종 for 반복문하고 같이 사용이 되어질 것이에요. 다만 이번 절에서는 리스트를 어떻게 반복적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for 반복문은 제어문의 헤더 부분에서 for 키워드 다음에 하나의 변수명 써주고 in 키워드 다음에 내가 반복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식을 써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보통은 range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의 인덱스 값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좀 더 간단하게는 문자열을 이 자리에 직접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했었죠. 문자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데이터들의 묶음이다라는 측면에서 리스트를 반복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in 키워드 다음에 기술을 하게 되어지면 이 for 반복문은 매 반복 주기마다 이 리스트로부터 순서대로 한 요소씩 꺼내서 변수 2에 전달받고 그 변수를 가지고서 주어진 문장들을 처리하는 일을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자동으로 반복해 가면서 처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즉, 이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일괄 어떤 작업들을 수행해 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 이런 for 반복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처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예제를 보면 메시지라는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준비해 두었어요. 이후 for 반복문을 통해서 messages라는 리스트로부터 한 요소씩 꺼내 e라는 변수에 담기를, 즉 message라는 리스트에서 한 요소를 꺼낸다라고 하면 하나의 문자를 꺼내게 되는 거죠. 그 꺼낸 문자를 e라는 변수로 받아서 3행에 대한 출력문들을 처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문자열들을 슬래시로 구분을 해서 화면에 한 줄에 쭉 출력을 해주게 되어지는 일을 처리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어떤 처리들을 반복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for 반복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구성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반복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요소에 대해서만 반복 처리를 하고 싶거나 혹은 시작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부터 시작 방향으로 소위 역순으로 접근한다와 같이 기본적인 포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내가 접근할 리스트의 요소의 인덱스 값을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range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의 for 반복문을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앞서서 작성한 이 반복문처럼 접근하기 위해서는 리스트의 시작서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리스트의 시작은 0번일 테니까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 값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len이라는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리스트의 길이를 구하고 현재 3개짜리 리스트다 라고 하면 3이라는 값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range 3이라는 표현은 0부터 3 전까지, 즉 0, 1, 2라는 3개의 인덱스 값을 만들어내고 각각의 인덱스 값을 i라는 변수에 전달을 해서 주어진 문장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선 코드는 다음과 같이 현재 messages라는 리스트의 길이만큼 반복하도록 하는 일을 구성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만 코드 10-3의 예제와 다르게 이 i라는 변수는 이제는 리스트의 요소를 담고 있는 변수가 아니라 range라는 표현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인덱스 값인 거잖아요. 숫자 값이단 말이에요. 내가 시작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증가값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0번부터 1씩 증가해가는 하나의 숫자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3행에선 반드시 그 인덱스 값을 가지고서 리스트에 몇 번 요소를 접근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표현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순차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덱스 값을 만들어서 리스트의 인덱싱 연산을 통해 각각의 요소들을 접근을 하는 방법은 그저 리스트를 in 키워드 다음에 사용한 for 반복문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훨씬 더 복잡한 표현이 되어지고 말겠죠. 따라서 리스트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반복적인 처리를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in 키워드 다음에 직접 리스트를 기술하는 방법이 좀 더 간단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음의 예에서처럼 리스트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아니라 부분 요소들을 반복하거나 혹은 역순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혹은 증감하는 처리들을 일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와 같이 반복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range의 표현을 주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정을 해서 내가 접근할 리스트의 각 요소에 대한 인덱스 값을 만들어내고 그 인덱스 값을 통해서 리스트의 인덱싱 연산을 통해 각 요소들을 반복 접근해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 예제에서 보면 메시지의 길이라고 하면 현재 3개의 리스트니까 3이라는 값을 얻은 것이죠. 현재 0번, 1번, 2번 3개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 요소가 3번이 아니라 2번이 되어야 하니까 현재 리스트의 전체 길이에서 2를 뺀 값이 range라는 표현의 시작 값이 되는 거예요. 즉 2번부터 마이너스 1 전까지가 되어지는 거죠. 2번, 1번, 0번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마이너스 1 전까지 시작값이 끝값보다 더 큰 상황이니까 음수의 증가값을 써주어서 즉 마이너스 1씩 증가해라 라는 것은 1씩 감소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의 마지막 요소부터 첫 번째 요소까지 각각의 요소 값들을 역순으로 접근을 해서 출력할 수 있는 구문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 리스트는 순서에 따라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는 복합자료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순번에 따라 혹은 역순으로 하나의 for 반복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리스트에 저장되어진 순서대로 리스트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면서 어떤 작업들을 처리해 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의 반복문이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될 것이고, 리스트의 부분만을 접근하거나 혹은 리스트를 접근하는 순서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range 표현을 통해서 인덱스 값을 만들어내고 리스트 인덱싱 연산을 통해서 접근하는 일을 처리해 보면 하나의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더 간단하게 접근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 8장에서 다뤘던 반복문은 반쪽짜리 반복문에 불과했었어요. 그저 같은 이름의 변수에 대해서만 반복적인 처리를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의 반복문 내에서 변수 이름에 대한 식별자를 하나의 연산식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었어요. 따라서 n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와 같이 혹은 n1이라는 변수, n2라는 변수, n3라는 변수와 같이 서로 다른 이름의 변수들을 접근하는 일을 하나의 반복문을 통해서 구성하는 일은 가능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리스트라는 것은 하나의 이름으로 접근하면서 다수의 저장 공간들을 갖고 있고 저장되어진 다수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이름과 순번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특징 때문에 이제는 반복문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고 더불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접근하는 일을 반복문을 통해서 손쉽게 또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리스트를 반복문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비로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복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